네, 안녕하세요. 손수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전청조 사건을 다루겠는데요. 세상이 시끌시끌합니다. 충격적인 내용이 계속 나오고 있죠. 오늘은 그 중에서도 특히 전청조의 성별 문제를 짚겠습니다. 남자로서 여자와 결혼했다는 소식, 반대로 여자로서 남자와 결혼했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와요. 더구나 남현희 감독에게 여자로 접근했는데 또 남자로 결혼 약속했다는 얘기까지 나오니까 여자냐 남자냐, 실제로 신체는 어떤 상황이냐, 도대체 여자의 몸이라면 어떻게 남자로 행세할 수 있느냐, 가장 큰 미스터리입니다. 자, 그런데요, 사실 이런 사건이 처음이 아닙니다. 비슷한 사건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히 변호사의 시각으로 과거 있었던 실제 국내 사례들을 근거로 전청조를 분석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아직은 조만간 전청조가 어떤 일을 저질렀는지 차근차근 정리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기다려 주시고요. 오늘은 우선 전청조의 성별 문제부터 짚겠습니다. 사실 결혼 발표 소식을 접하고 나서 뭔가 이상한 걸 느꼈어요. 제가 예전에 직접 다룬 왕진진 사건이 떠올랐기 때문인데요. 본명은 전준주입니다. 징역 6년 선고받고 지금 복역 중인데요. 제가 낸시랭 씨의 변호사로서 이혼 절차부터 시작해서 접근 금지, 형사까지 다 진행을 했습니다. 아직도 끝나지 않았거든요. 민사는 누구보다 잘 압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규정이 있기 때문에 자세한 사정을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요. 하지만 두 사건에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왕진진은 예명이었고 전청조는 본명이지만 둘 다 이름이 좀 중국풍입니다. 그래서 눈길을 끌었고요. 또 두 번째, 재벌 일가를 자처했어요. 또 세 번째, 그 중에 특히 파라다이스 그룹 혼외자라고 주장했습니다. 차이는 있습니다. 왕진진은 고 전낙원 회장의 혼외자라고 주장을 했고요. 전청조는 그 아들인 현 회장이죠. 이대 전필립 회장의 혼외자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사실은 둘 다 사실이 아니죠. 그리고 네 번째, 돈, 재력 과시했습니다. 왕진진은 예술품, 골동품 쪽이었고요. 전청조는 51조 재산 얘기를 했어요. 엄청난 재산이 있다고 늘 말했죠. 또 다섯 번째는 외국입니다. 외국 태생이고 오가면서 생활했다. 왕진진은 마카오, 전청조는 뉴욕이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알고 보니 사기 전과가 있었죠. 피해자도 다수입니다. 자, 하지만 차이점도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성별인데요. 왕진진은 남성입니다. 하지만 전청조는 여성인 남현희 감독이 재혼 상대로 공개했기 때문에 그럼 남성 아니겠느냐. 하지만 댓글이 달렸습니다. 여자다. 그리고 전청조가 스토킹 처벌법 위반으로 경찰서에 잡혀갔잖아요. 그때 경찰이 여자라고 했습니다. 즉 법적으로는, 적어도 주민등록상으로는 아직은 여성이라는 말이죠. 아니, 어떻게 실제로 여자인 전청조를 남자로 착각할 수가 있느냐, 어떻게 결혼 발표까지 하느냐, 이상하다, 못 믿겠다, 이런 의견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하나 따져보겠는데요. 어떤 가능성이 있는지 먼저 제시해 볼게요. 첫 번째, 전청조가 여자인 걸 알면서도 남현희 감독이 그냥 남자인 것처럼 발표했을 가능성. 두 번째, 전청조의 신체를 실제로 직접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남자라는 전청조의 말을 믿었을 가능성. 세 번째, 전청조가 성전환 수술을 받아서 남자의 몸일 가능성. 네 번째, 전청조가 성전환 수술을 받지 않았다면 성관계를 하면서 남자인 것처럼 행세를 했고 여기에 완벽하게 속았을 가능성. 자, 그냥 단순 가능성만 제시하는 게 아니고요. 각 시나리오마다, 각 가능성마다 실제 벌어졌던 우리나라 사건을 근거로 제시하겠습니다. 실제 사건들 굉장히 충격적이거든요. 사기에 걸려 넘어가지 말자, 거리들지 말자, 이런 취지로 오늘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겠는데요. 첫 번째, 전청조가 여자인 걸 알면서도 그냥 남자인 것처럼 발표했을 가능성. 하지만 남 감독은 인터뷰를 통해서 모든 걸 속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어떤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동성을 이성인 것처럼 참고 결혼해서 함께 생활한다? 이건 너무 무리한 것 같습니다. 무리한 짐작입니다. 따라서 여자인 걸 알고도 남자라고 속이고 세상을 속이기 위해 발표했다? 이거는 일단 배제하겠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인데요. 전청조의 몸을 직접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남자라고 밝힌 전청조의 말을 믿었던 것이다. 자, 이거 실제 사례를 보겠습니다. 세계일보 2017년 4월인데요. 울산 사건이에요. 47살 A. 인터넷 음악방송 채팅방에서 50대 초반 여성 B에게 접근을 하게 됩니다. 이제 채팅으로 대화 나누다가 커피숍에서 만났어요.
자, 그런데 이 여자가 보기에 이 A는요, 배가 좀 나오고요, 체형이 또 구렛나루가 있었습니다. 또 남자들이 주로 입는 그런 잠바를 입고 바지 입고 아주 전형적인 40대 후반의 남성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후에 이들이 이제 마음이 맞았어요. 그래서 교제를 시작했거든요. 3개월쯤 지난 상태에서 결혼하게 됩니다. 저 결혼을 약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남자가 여자한테 결혼하면 함께 살 집을 내가 구해놨다. 자, 계약도 했다. 그러니 결혼하자. 라고 프로포즈 해가지고 결혼하기로 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항상 사귀는 이 뒤에 시작되는 거죠. 자, 그런데 내가 사업을 할 거야. 자동차 담보대출 사업인데 사업 자금이 조금 모자란다. 돈 좀 빌려줘. 자, 급하니까 잠깐 융통하자라고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여자 입장에서 볼 때는 어차피 결혼하면 새 집 가서 살 건데 그 집 구해놨다고 하니까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집 전세보증금 빼서 빌려줘도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또 모자른 돈 따로 대출까지 받아가지고 3천만 원을 줬습니다. 그런데 이 A 돈 받자마자 연락 피하고 전화번호 바꾸고 잠적했습니다. 경찰에 신고를 했고요. 얼마 뒤에 잡혔습니다. 그런데 경찰서에서 성별이 확인됐어요. 남자가 아니라 여자였습니다. 사실 전청조 역시 경찰에 붙잡혀서 성별이 확인된 거죠. 법적인 성별이 유사성이 있습니다. 특히 이 남성은요, 이 남성으로 행세한 여성은요, 평소에 목소리, 톤, 말투, 행동이 그냥 남자 그 자체였다는 거예요. 전혀 예상 못했는데 피해자가 더 있었습니다. 같은 수법이거든요. 총 4명으로부터 1억 원을 사기쳤습니다. 동시에. 그리고 그 전에도 이번 사건 4명에게 사기치기 전에도 같은 수법으로 사기쳐가지고 이미 실형 산 적도 있어요. 전청조와 비슷한 거죠. 왜 속냐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형사들도 남자로 착각했을 정도였거든요. 게다가 놀랍게도 경찰이 이런 말도 했습니다. 야, 이거 A는 스스로 자신을 남자로 믿는 성향이 있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외양이 누가 봐도 남자였던 2017년 사건이거든요. 하지만 전청조는 여자처럼 보이지 않나요, 외양이? 그래서 이 사건과 딱 맞아떨어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 사건으로 가겠는데요. 2009년 12월 동아일보입니다. 이번엔 27살 젊은 여성이에요. 짧은 머리, 역시 짧은 머리, 힙합 스타일이었는데 남자 행세를 했습니다. 가슴에 이제 무명 천으로 꽁꽁 이제 둘러매고, 네, 여자친구를 만났어요. 그런데 이 여자친구에게는 81살의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찾아가서 인사도 했고요. 할머니가 병원 간다고 할 때, 제가 모시고 가겠습니다. 심부름도 해주고 호감을 삽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사기 행각에 나섭니다. 세입자가 나가는데 급히 돈 줘야 돼. 잠깐 빌려줘. 250만 원 빌리고요. 또 그 다음에 600만 원 더 빌렸어요. 근데 들키지 않았고요. 사기라는 게. 할머니가 일단 이 박 씨를 믿었거든요. 그래서 은행 심부름까지 맡깁니다. 그래서 이 집에 통장, 도장 어디에 두는지 할머니들 그때 10몇 년 전에 81세니까 은행 가서 도장과 통장 가지고 거래한 거예요. 모바일로 한 게 아니라 온라인 거래한 게 아니라 통장, 도장이 집에 어디 있는지를 이걸 확인합니다. 그리고 비밀번호도 알게 됐어요. 5차례에 걸쳐서 500만 원을 빼돌립니다. 이제 쓰지 않은 돈이 막 나가니까 가족들이 이거 이상하잖아요.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에. 결국 들통났는데 수법이 너무 대담하고 너무 단순해요.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면 이제 어른들은 통장 이제 그 관리하잖아요. 딱 찍혀 나오게 합니다. 요즘에 뭐 아예 통장 실물 확인도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아무튼 이렇게 했는데 통장이 찍히잖아요. 그러면 이걸 수정 테이프 이걸로 가립니다. 지워요. 그 위에 볼펜으로 금액을 고쳐 넣는 거예요. 그만큼을 더 뽑아가지고 자기가 가로챈 거죠. 이런 수법입니다. 그런데 경찰에 잡혀가서 드디어 경찰서에서 남자가 아니라 여자라는 게 드러납니다. 전청조 사건하고 거의 비슷하죠. 성별이 드러나는 거는 사기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받았습니다. 여기서 또 이제 반론이 가능합니다. 아니 변호사님, 이거 결혼한 것도 아니고 동거한 것도 아니고 그냥 연애만 했으니까 모르는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다음 세 번째 사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전에는요, 경찰이랑 검찰이 연말에 올해의 황당 사건, 올해의 이상한 사건 이런 거 발표했거든요. 자, 이 사건은요, 2006년 12월에 검찰이 발표한 올해의, 그러니까 2006년의 드라마틱한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26살 여성 손씨,
여자예요. 손 씨예요. 2002년 초에 신용카드 빚이 1,000만 원 쌓였습니다. 그래서 알바해야겠다. 일하자. 라고 해서 나이트클럽에 가는데요. 어떤 일을 했느냐? 나이트클럽 웨이터를 했습니다. 그런데 웨이터 이름이 이도성이에요. 남자 이름이잖아요. 이 손 씨는 여자인데 키가 168, 몸무게 68kg입니다. 여자 중에 큰 체격이잖아요. 머리까지 짧게 깎고 양복 입고 남자인 회를 한 거예요. 그렇게 일을 하면서 나이트클럽에서 20살의 여성을 알게 됩니다. 둘이 만나서 교제를 하고요. 2006년 2월에 결혼하자라고 말을 해서 결혼하기로 해요. 그러고서는 결혼 선물로 미리 100만 원 상당의 지갑 반지를 선물로 받습니다. 그리고 이 둘이 동거를 시작합니다. 단순 연애 아니에요. 여기는 동거까지 합니다. 동거를 해요. 자, 이렇게 동거를 하면서 예비사위 행세한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사기가 시작됩니다. 사람을 내가 때렸는데 합의금 필요해. 합의금 좀 빌려줘. 받아갑니다. 또 야, 내가 결혼하기 전에 깔끔하게 정리해야 된다. 그렇잖아. 예전 여친한테 빌린 돈이 있는데 일단 그거 갚자. 돈을 뜯어내요. 총 3,000만 원을 뜯어냅니다. 그리고 나중에 아니 이거 여자라는 걸 어떻게 몰랐어요? 어떻게 이거 감춘 거예요? 했더니 비결은 현란한 화술입니다. 전청조 피해자들도 그렇게 말했잖아요. 말을 너무 잘해가지고 속아 넘어갔다. 그런데 사실 알고 들으면 사기인 걸 알고 들으면 안 속아요. 왜 속습니까? 아무도 안 속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특별한 어떤 상황, 배경, 분위기 이게 중요하거든요. 따라서 말 잘해요 전청조 저 속았어요. 다 속을 겁니다. 라고 말하는 피해자를 비웃으면 안 됩니다. 그런 사기 피해자를 비난해도 안 되는 것이죠. 1차적으로. 아무튼 이 사건 26살 손씨 동거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동거를 하면 같이 자는데 같이 사는데 게다가 이 사건은 6개월 넘게 동거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몰라? 라는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이 사건에서 손 씨는요. 어느 정도 어떤 스킨십은 허용을 했어요. 서로. 하지만 절대로 성관계는 안 했습니다. 6개월 동안 안 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를 결혼할 때까지 지켜주겠다. 이렇게 말해서 오히려 신뢰심을 얻고요. 자상하고 배려심이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걸린 거냐? 이게 대단히 황당한데요. 아주 우연히 걸렸습니다. 더 길게 살면서 더 사기칠 수 있었는데 6개월 만에 걸린 거거든요. 걸린 배경이 뭐냐? 이 둘이 결혼할 사이니까 함께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자기 친척들을 소개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어린 조카를 만났습니다. 초등학생. 근데 이 초등학생이 이 예비 신랑, 예비 사위한테 삼촌이라고 한 것도 아니고 고모부도 아니고 이모부도 아니고 형도 아니고 이모라고 한 거예요. 아니 이모는 여자잖아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추궁을 해서 이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재판에 넘겨진 이손 씨가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지금 여성의 몸을 갖고 있지만 언젠가는 성전환 수술을 해가지고 남자가 돼가지고 결혼하려고 했습니다. 지금 고소한 사람한테 제가 좀 서운한데 법의 판단을 받아들이겠습니다. 3,000만 원 뜯어내고선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전청조도 나중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요. 지금은 여자의 몸이지만 성전환 수술해서 같이 살려고 한 겁니다. 저의 마음은 진심이었습니다. 남현이를 이용한 게 아닙니다. 사기치려고 한 게 아닙니다. 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이 부분 잘 기억해 두십시오. 자, 다음 사례 짧게 볼게요. 경찰에서 확인된 건데 2015년 연합뉴스예요. 자, 이 사건. 안타깝게도 20대 여성이요. 남자 행세하다가 아파트에서 뛰어내려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 아파트는 한 달 동안 동거하던 여성의 아파트인데 그 전에 싸웠어요. 경찰이 출동해가지고 경찰서에 붙잡혀 갔거든요. 거기에서 남자가 아니라 여자인 게 들통난 겁니다. 대부분 경찰서에 가서 들통이 나요. 그만큼 잘 숨긴다는 얘기입니다. 잘 숨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경찰에서 들통난 다음에 결별 통보를 받고 계속 구애를 하다가 결국은 안타깝게 목숨을 끊은 사건. 2015년 연합뉴스입니다. 자, 그런데 남 감독은 인터뷰에서 임신 테스트기 얘기했잖아요. 이 말은 곧 임신 테스트기를 썼다는 얘기는 쓸 일이 있었다. 즉 성관계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전청조의 몸을 볼 기회가 없었다는 이 가능성, 두 번째 추측은 틀린 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음 세 번째로 갑니다. 세 번째, 성전환 수술을 받았을 가능성입니다. 남 감독은요,
전청조가 남자냐 여자냐 이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은 남자인데 예전엔 여자였다. 이게 무슨 의미냐? 성전환 수술을 한 걸 알았지만 결혼 결심을 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밝혔거든요. 그리고 전청조는요, 3, 4년 전에 강화도 친구들과의 술자리에서 내가 성전환 수술했다. 그런데 임신은 가능하대. 이런 말을 했어요. 하지만 뭐 워낙 이상한 소리를 많이 하니까 친구들이 그냥 대충 넘어갔대요. 다시 듣지도 않고.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까 의미 있어 보인다라고 제보를 했던 것이죠. 사실 여성이 남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해도 성생활은 가능합니다. 팔뚝이나 뭐 이런 허벅지에 살을 얇게 벗겨낸 다음에 돌돌 말아가지고 이제 인공 요도를 만들어요. 네, 토변이 나와야 되니까. 그리고 역시 좀 살이 좀 많이 있는 팔뚝이나 허벅지 조직으로 음경을 만듭니다. 외관상은 남성과 같아요. 잘 만듭니다. 서서 소변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관계를 가지려면 이제 발기가 돼야 되니까 이건 별개의 문제입니다. 모양은 만들어 놓을 수 있는데 발기를 하게 만들려면은 발기부전 환자, 남성 발기부전 환자한테 하는 보형물 삽입술을 비롯해서 이런 수술을 별도로 해줘야 됩니다. 이런 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고 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혈관이나 신경은 다 이어놓았으니까 다 느끼는 거예요. 네, 성감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기 전과자잖아요. 징역형 살고 나왔잖아요. 복역을 하고 출소했으면 형기를 고려할 때 이게 불가능해요. 시기적으로. 어렵습니다. 설령 가석방으로 좀 일찍 나왔다고 하더라도 남 감독을 만나기 전에 충분한 시간이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수술을 받으려면요, 먼저 뭐 곧바로 칼 되는 게 아닙니다. 먼저 호르몬 치료부터 하거든요. 성별을 바꾸는 거니까 얼마나 복잡하겠습니까? 바로바로 수술해주지 않습니다. 6개월에서 1년 정도를 남성 호르몬을 투여하면서 여성으로서의 어떤 그 특징들 이거를 없앱니다. 그리고 남자의 어떤 새로운 2차 성징이 나타나도록 만듭니다. 이때 생리도 멈추고요. 안 하게 되고 가슴도 작아지고 남자처럼 근육 생기고 털도 납니다. 그 후에 난소와 자궁을 적출하고 아까 말씀드린 요도 수술, 음경 수술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러면 외양이 남자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수술 후에도 호르몬 치료를 계속 해야 됩니다. 왜냐? 고환이 없어요. 남성 호르몬이 거기서 자체적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없는데 어떻게 나옵니까? 그래서 전청조는 그런데 이제 주입을 하는데요, 대부분은. 근데 전청조의 얼굴을 보면 얼굴 자체가 아주 전형적인 남성적인 모습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보기에 뭐 각도에 따라 다르긴 합니다만 제가 볼 땐 그래요. 그래서 호르몬 치료를 받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더더욱 이 성전환 수술을 받지 않았을 가능성이 더 커지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또 재벌 3세 51조 재력가 주장을 했지만 자잘한 사기를 계속 쳤습니다. 금전적으로 여유가 없어 보여요. 반대로. 오히려. 그렇다면 목돈 들어가는 이 수술 받았을까? 이거 역시 이분인 거죠. 물론 시기적인 그런 여유가 없다는 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만. 그리고 대체로 이렇게 큰 마음 먹고 큰 돈 들이고 건강의 위험을 감수하고 성전환 수술을 받으면 성별 정정 절차, 그러니까 주민등록 바꾸는 거, 이것도 진행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경찰 조사 결과 여성이라고 밝혔잖아요. 즉 주민등록상으로는 남자 아니고 여자예요. 이걸 다 종합해 보면 성전환 수술을 받지 않았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그동안 남자, 여자 넘나들면서 사기를 많이 저질렀잖아요. 그렇다면 이번에도 그런 작업 중에 하나가 아니었겠느냐. 그리고 백보양보해서 설령 남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고 뭔가 혼란에 빠져 있고 뭐 그런 상황이라 하더라도 이미 수술을 받은 남자의 신체를 가지고 있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네 번째 가능성 하나 남습니다. 바로 전청조가 남 감독을 감쪽같이 속였을 가능성입니다. 이거 하나 남잖아요. 네. 아니 이거 어떻게 속이냐, 이거를 아무리 사기꾼이라도 이건 불가능하다, 이런 반응이 많은데 여기에 더해서 임신 출산 경험까지 있는 40대 여성이잖아요, 상대방이. 그런데 지금 실제 사건들을 알아보는 중 아닙니까?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속일 수도 있고요, 속을 수도 있어요. 자기 성별 속이고 굉장히 긴 시간을 함께 산 사례가 실제로 있습니다. 저한테 좀 특이한 사건들이 꽤 많이 이제 의뢰가 들어오는 편인데요. 저도 비슷한 사건을 몇 건이나 다뤄본 적이 있습니다. 자, 제가 직접 다룬 사건은 규정상 말씀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언론 보도된 사건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 시사저널입니다. 30대 주부 윤 씨가요, 인터넷 채팅 통해 가지고 39살 이 씨를 만났습니다. 채팅으로 대화했으니까 네, 일단 얼굴은 못 본 거예요. 하지만 이 상대방은 남자라고 주장을 했고 이제 당연히 믿었죠. 한 달 후에 실제로 만났습니다. 그런데 딱 봐도 남자예요, 외모가. 그리고 신분증도 보여줍니다. 운전면허증. 근데 이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믿었죠. 심지어 앞의 사건들과 조금 다릅니다.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런데도 여자인 거를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그 비결이 있습니다. 어떻게 속였냐? 성관계 할 때 기구를 사용했어요. 네, 기구를 사용하자라고 요청을 해서, 이야기를 해서 합의하에 기구를 사용했습니다. 당시 이 주부 윤 씨가 남편과 사이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캐나다로 이민 가서 살자고 이거를 꼬신 겁니다. 꿰인 거죠. 그러면서 이민 가서 함께 살려면 캐나다 신용등급 줘야 돼. 안 좋으면 못 가. 신용등급 어떻게 올리는지 알아? 신용카드 많이 쓴 다음에 대금 갚아야 되는 거야. 그러면은 등급 빨리 올라. 자, 신용카드 좀 줘봐. 4장을 받아요. 6개월 동안 신나게 씁니다. 1억 7,300만 원을 씁니다. 그것도 유흥비로 써요. 유흥비로. 네. 그리고 도피, 잠적했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해서 잡았는데 이번에도 경찰 조사 과정에서야 여자라는 사실이 밝혀졌고, 뭐 전청조도 역시 마찬가지가 되겠죠.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이 기구, 도구와 관련해서 의미 있는 폭로가 하나 나왔죠. 한 트랜스젠더 유튜버입니다. 5월에 전청조가 후원 관련 연락을 했더라. 그러면서 후원뿐만 아니라 실제 목적은 이런 것 같은데, 내가 가르치는 학생의 성별 정정을 원한다. 그래서 여자에서 남자로 갈 때 어떻게 바꾸냐, 또 필요한 서류가 뭐냐, 이걸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미 아직 그때까지는 성전환 수술을 안 했다는 또 다른 증거가 되는 것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 부분 주목해야 됩니다. 이것도 물어봤습니다. 여자친구하고 성관계는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이 유튜버가 자세히 알려줬대요. 트랜스젠더들이 주로 사용하는 기구들, 그리고 이런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이거 실제와 비슷해요. 구분 잘 안 됩니다. 찾아보면은 다양한 제품이 있습니다. 그리고 범죄에 이용되기도 합니다. 또 기구가 계속 진화 발전합니다. 소재도 그렇고 디자인도 그렇고. 그리고 이거를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기까지 듣고서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좀 이해할 만한 얘기를 해라. 저게 말이 되냐? 못 믿는다. 뻥이다. 이럴 텐데. 하지만 각자의 성 관련 경험, 뭐 지식, 관심의 정도, 욕구의 정도는 다 다릅니다. 정말 다 다르다고 보는 게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기준으로, 자기 자신을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속이려고 마음먹으면요, 속일 수 있어요. 그리고 누구든 속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야, 나는 절대 안 속아. 이걸 왜 속냐? 바보도 아니고. 물론 의심이 많고 똑똑하기 때문에 평생 안 속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그런 사람이라고 해서 다른 사람 속을 가능성 없다? 이거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네. 상황은 언제나 다를 수 있습니다. 이걸 알고 인정해야 돼요. 이걸 부정하면 논의 자체가 안 됩니다. 자, 외국 사건 한번 볼까요? 영국 판결인데요. 어떤 여자가 남자 행세를 합니다. 결혼도 했어요. 그리고 17년 동안 아내를 속이고 살았습니다. 일단 가슴을 제거합니다. 절제하고요. 그리고 인조성기를 사용합니다. 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2009년 국내 사건은요, 동의하에 도구를 쓴 거예요. 동의하에. 근데 이 영국 사례는요, 그게 아닙니다. 구체적인 설명을 하기는 참 민망합니다만 동의하에 한 게 아닙니다. 속인 겁니다. 도구를 이용해서. 속이는 방법은 다양하게 있죠. 여러 가지가 있죠. 이건 검색하시면 뭐 금방 나오니까. 그 다음에 이혼당했어요. 들켜서. 17년 만에 들켜서 이혼을 당합니다. 이거 영국 판결이에요. 96년 동아일보에서 보도한 영국 이제 판결 소식입니다. 그 다음에 이혼당했는데 그 아내가 죽었거든요. 그 후에 내가 상속받아야 된다. 돈 내놔. 라고 소송을 걸었다가 진 겁니다. 애초에 남성이 아니었다. 남성으로서 정상적인 혼인했다가 이혼한 게 아니다. 여자 아니냐?
효력이 전혀 없고 상속 못 받아 라는 판결이 영국에서 내려진 거죠. 자, 오늘 이 사건에서 이제 가장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을 먼저 살펴봤습니다. 도대체 남 감독은 어떻게 여자를 남자로 믿었는가? 오늘 그 다양한 가능성을 살펴봤죠. 남 감독은 모든 걸 속았다면서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얼마든지 실제로 속았을 수 있다고 봅니다. 다 달라요, 상황이. 네. 판단 기준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사실 왜 그런지 몰라도 이제 괴이하고 이상하고 좀 그런 사건들을 맡아달라는 요청이 꽤 들어옵니다. 물론 다 하진 못합니다만, 네. 기본적으로 하는 업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요구를 다 들어줄 수 없습니다만 가끔 수행하기도 하거든요. 그런 경험을 토대로 볼 때 억울하다는 호소를 저는 믿게 됩니다. 시작이 잘못되고요. 착각을 하고 주변 분위기에 휩쓸리면 누군가 작정하고 달려들면 속아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 점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중이 아무래도 유명인을 비난하고 욕하고 싶어하는 정서가 있죠. 꼭 연예인이 아니더라도 뭐 정치인, 스포츠인 다. 근데 여기에 편승해가지고 이제 어떤 뭐 유튜버들이 인기와 돈을 끊어모으려고 이상한 행동들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법적인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유심히 지켜보겠습니다. 네. 법적인 책임 지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그건 걱정됩니다. 앞으로 이제 새로운 이 사건에 관련된 이야기가 계속 더 많이 나올 거거든요. 지금 상황에서 단정하지 말고 아는 게 굉장히 제한적이잖아요. 네. 굉장히 제한적인 상황에서 모든 걸 단정하고 뭐 이렇게 확신을 갖지 말고 객관적이고 유보적인 태도를 유지하면서 좀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앞으로 제가 정확한 사실을 알려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